제가 요즘 다른 책 다 제쳐놓고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앨리스 피터스의 캐드펠 수사 시리즈입니다. 많아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다른 책 다 제쳐놓고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소설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들갑 떨 책 앨리스 피터스의 캐드펠 수사 시리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인데 지금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시리즈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재미로 제 혼을 쏙 빼놨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셨던 공복이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추리소설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 장르의 재미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캐드펠 시리즈 읽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그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재미를 느꼈어요. 일단 이게 이렇게 시리즈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다들 헉 하셨을 거거든요. 저걸 언제 다 읽나. 이 시리즈는요, 캐드펠이라는 동일 인물이 이끌어 나가는 시리즈이기는 하지만 모든 에피소드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미에 맞는 책을 먼저 읽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뭐부터 읽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1권부터 읽었거든요. 각 시리즈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내용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여기서 뭐가 좀 취향인지 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인공인 캐드펠 수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캐드펠이라는 인물은요,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지역도 오가고 여러 지역의 여자들도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인데요. 느즈막한 나이에 이제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인지 다른 수사님들보다 좀 융통성도 있고 세속에 대한 지혜도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는 잉글랜드에 있는 슈르즈베리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당에서 수사로 지내고 있고요.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허브밭, 약초밭, 식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두고 1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제목은 유골에 대한 기이한 취향입니다. 좀 독특한 제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드펠이 있는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당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생겨요. 한 수사가 다른 마을에 있는 성녀의 유골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부수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반가운 계시인데, 왜냐면 이 성녀의 유골을 수도원에 안치하면 수도원의 명성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수도원이 워낙 좀 변방에 있는 조용한 수도원이라서. 그래서 이 캐드펠을 포함한 수사 몇 명이 성녀의 유골을 가지러 이웃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은 순조로웠으나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유골을 가져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영주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강경하게 유골의 이동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가는데요. 이 와중에 또 아까 그 영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수도원 입장에서는 상황이 무척 위태롭고 좀 의심스럽게 돼버린 거죠. 이에 캐드펠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을 발휘해서 사건 이후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권의 내용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이 시리즈 4권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1권이 가장 좋아요. 수사와 수도원이라는 이 독특한 인물 설정과 배경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추리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소설의 엔딩은 뭐 풍자랄까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너무 통쾌하고 기발한 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권을 읽자마자 이 시리즈에 반해서 바로 2권으로 이동을 했지요. 2권의 제목은요, 시체 한 구가 더 있다입니다. 이 작가인 앨리스 피터스가 제목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소설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2세기 잉글랜드는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왕권을 두고 스티븐 왕과 모드 황후가 서로 다투고 있고요. 이 다툼 때문에 수도원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 슈르즈베리라는 지역을 장악한 스티븐 왕은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모든 포로들을 한꺼번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의 시체를 자신들이 수습하겠다라고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형당한 장소에 가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해요. 총 94명이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체는 95구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발견된 이 한 구의 시체에서는 처형당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캐드펠은 이 전쟁의 비극의 기생에서 비열하게 벌어진 이 살인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전편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훨씬 더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고 나자
나잖아요. 그럼 멈출 수가 없어. 곧바로 3권 읽어야 됩니다. 저도 그냥 덮자마자 바로 3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3권의 제목 뭐냐? 수도사의 두 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게 독자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시리즈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영주가 자신의 전 재산을 수도원에 기탁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랑 자신의 식솔들은 평생 수도원에서 그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기거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영주가 수도원에 기탁한 땅이 무척 넓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수도원 입장에서도 이 영주의 존재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이 계약이 맺어지기 직전에 영주가 또 살해당해요. 독살을 당하는데 심지어 더 심각한 건 이 독살에 사용된 약물이 캐드펠이 치료용으로 만들어둔 수도사의 두건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투구꽃으로 만든 약물인데 누군가 이걸 가져다가 영주를 살해하는 데 쓴 거죠. 이 살인사건이 지금 수도원 안에서 벌어졌고 게다가 사용된 약물이 또 캐드펠의 약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피할 수 없이 캐드펠이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영주를 살해했는지 캐드펠의 약물을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책의 본문이 훨씬 재밌어서 오늘따라 이 제 리뷰의 한계가 좀 느껴지네요. 아무튼 저는 이것도 재밌게 읽고 또 바로 4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4권 저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4권의 제목은 성 베드로 축일입니다. 이 수도원에서 성 베드로 축일 장터가 열립니다. 이게 수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이 수익 배분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랑 수도원 사이에서 조금 팽팽한 갈등,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도원이 이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에 좀 기탁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수도원은 이를 거부하고요. 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 축일장을 준비하던 한 거상이 살해당합니다. 그것도 알몸으로 칼에 찔려서 물에 빠져 죽어요. 마침 또 이 사건에 캐드펠이 얽혀 있는지라 캐드펠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너무나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그 코난이나 셜록 홈즈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주변에서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캐드펠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서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캐드펠이라는 인물이 세속의 지혜와 공정함, 정직함, 그리고 수사로서의 다정함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캐드펠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연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이 소설을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왜 보통의 추리소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할애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캐드펠 시리즈는 이 캐드펠이라는 인물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종결된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에 캐드펠 거의 솔로몬 같거든요. 때로는 아이러니하고 때로는 블랙 코미디 같고 때로는 인간적인 이런 다양한 면모 때문에 저는 이 캐드펠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5권부터 계속 쭉 이 책을 읽어나갈 예정이지만 이 캐드펠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무척 사랑하는 캐릭터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 소설이 굉장히 정직하면서 동시에 기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책에는 인위적이고 얕은 트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독자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어떤 얕은 장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번 예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엔딩으로 독자를 이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작가의 필력과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책이 이제 역사 추리 소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세기 영국과 중세 수도원, 요 배경과 공간에 대한 재밌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추리 소설과는 좀 달라요. 인간적인 고뇌가 정말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서 무척 특별했습니다. 해외 작가로는 움베르트 에코, 그리고 국내 작가로는 정세랑 작가님이 이 캐드펠 시리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죠.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이들의 애정에 무척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소드들은 모두가 독립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한 권씩 골라서 읽어보셔도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권부터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권이 워낙 재미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 1권에서 캐드펠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수도원과 잉글랜드의 각 지역의 설정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캐드펠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과거와 현재 이 히스토리가 잘 쌓여가면서 누적되는 맛도 있고요. 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성, 유대감도 발전하면서 드러나거든요. 1권부터 나왔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했을 때 반가운 것도 있고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는 재미도 굉장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1권부터 읽어보시면 그 뒤에 시리즈들이 좀 더 탄탄하게 와닿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앨리스 피터스의 역사추리 소설 캐드펠 수사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요게 시리즈가 총 21권이래요. 많아서 너무 좋아. 지금 10권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쭉 출간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읽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요 에디션은 클래식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요거 선착순 한정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요 부분은 따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거고요. 제가 진짜 모처럼 만에 이렇게 긴 시리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호들갑이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해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